나는 숫자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8년, 3번, 8억, 그리고 3시간 36분. 잠깐 멈추고 이 숫자들을 보십시오. 8년, 한 남자를 천천히 무너뜨린 시간입니다. 3번, 그 남자를 죽이려 시도한 횟수입니다. 8억, 그 남자의 목숨에 매긴 가격입니다. 3시간 36분, 그 남자가 물속에서 숨을 거두고 보험이 만료되기까지 남은 시간입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남자는 6천만 원 연봉의 대기업 직원이었습니다. 16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사망했을 때 통장에는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끼니를 해결하려고 직장 동료에게 3천 원을 빌렸습니다. 찢어진 신발을 바꾸려면 아내에게 사달라고 해야 했습니다. 밀린 전기요금을 내려면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 아내가 그의 목숨에 8억짜리 보험을 들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숨지기 5개월 전, 그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은혜가 욕할까봐 무섭다. 쓰레기란 말 안 듣고 싶다. 존중받고 싶다.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의 내연남이었습니다. 6천만 원 연봉 대기업 직원이 아내가 무서워서 아내의 내연남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것이 8년의 결과였습니다.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 그 8년이 계곡에서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사고였습니다. 경찰은 그렇게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3년 뒤 수사가 다시 열렸을 때 보거톡, 낚시터, 계곡 3번의 시도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던 8년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형사일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범행은 계곡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다. 8년 전 처음 만난 그날부터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른다고. 지금부터 그 8년을 처음부터 따라갑니다. 유족의 제보 사건이 다시 열리다. 그냥 끝날 뻔했다. 하지만 유족이 포기하지 않았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2019년 10월 윤 씨 유족의 지인이 일산 서부경찰서에 제보했다. 이상하다고. 그냥 사고가 아닐 수 있다고. 경찰이 재수사를 시작했다. 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오기 시작했다. 수상한 것들이 윤 씨의 아내 이은혜 2017년 혼인 이후 단 한 번도 남편과 함께 살지 않았다. 다른 남성과 동거 중이었다. 윤 씨는 6천만 원 연봉의 대기업 직원이었다. 하지만 사망 당시 통장에는 단 한 푼도 없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한 상태였다. 개인 빚만 1억 5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고액 생명보험료는 꼬박꼬박 납부되고 있었다. 6차례나 실효된 보험을 다시 살렸다. 실손보험은 방치됐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생명보험은 피보험자가 죽어야 돈이 나온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살아서 치료를 받아야 돈이 나온다. 2020년 12월 경찰은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6개월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었다.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었다. 자칫 무혐의로 끝날 상황이었다. 인천지검 차장검사가 결단을 내렸다. 전면 재수사. 검사 2명에게 6개월간 이 사건만 맡겼다. 구속사건 배당도 없앴다. 처음부터 전부 다시 뒤졌다. 그리고 나오기 시작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들이. 8년의 구조.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옥. 윤 씨와 이은혜는 2011년에 만났다. 처음에는 평범한 연인이었다. 하지만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 시작부터 이은혜는 윤 씨를 천천히
조용히 바꾸기 시작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있다. 타인의 심리와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피해자가 스스로의 현실 인식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가해자가 말하는 것이 현실이고 진실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은혜는 윤 씨에게 그것을 했다. 8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수사 기록이 말해준다. 윤 씨의 일상을 철저히 통제했다. 가족과 연락을 끊게 만들었다. 친구들과 멀어지게 했다. 윤 씨 주변에는 점점 이은혜만 남았다. 이은혜만이 윤 씨의 세계였다.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무너뜨렸다. 6천만 원 연봉의 대기업 직원이었던 윤 씨의 월급이 전부 이은혜에게 흘러들어갔다. 윤 씨는 끼니를 해결하려고 직장 동료에게 3천 원을 빌리는 처지가 됐다. 찢어진 신발을 바꾸려면 이은혜에게 사달라고 해야 했다. 밀린 전기요금을 내려면 이은혜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윤 씨는 급기야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 불법 장기 매매를 하겠다. 돈이 없어서 그 지경이 됐다. 그리고도 이은혜를 떠나지 못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윤 씨는 사망 5개월 전인 2019년 1월 이은혜의 내연남 조연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은혜에게 하지 못하는 말을 그 내연남에게 했다. 은혜에게 존중받고 싶다. 무시당하고 막말 듣는 게 너무 힘들다. 은혜가 욕할까봐 무섭다. 쓰레기란 말 안 듣고 싶다. 8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6천만 원 연봉 대기업 직원이었던 사람이 아내에게 쓰레기 소리 듣는 게 무서워서 아내의 내연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것이 가스라이팅의 결과였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2018년 12월 윤 씨가 이은혜와 통화하면서 울며 말했다. 빚이 너무 많아 얼마인지도 모르겠다. 우리 그만할까? 지친다. 이은혜는 말했다. 정말 그만 만나고 싶냐? 윤 씨가 답했다. 그런 건 아니다. 이은혜는 말했다. 이해한다. 그 한마디로 다시 붙잡았다. 이은혜는 이렇게 윤 씨를 반복적으로 붙잡았다. 놓지 않았다. 아직 쓸 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범죄 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특정인을 목표로 삼고 심리적 지배 관계로 이끌어 나가면 어떤 누구라도 점차 심리적 지배를 당하게 된다. 윤 씨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용 가치가 사라질 때가 됐을 때 이은혜는 방법을 바꿨다. 첫 번째 시도 보거 독 2019년 2월 강원도 양양의 한 펜션. 수사 기록에 따르면 이은혜와 조연수는 윤 씨에게 보거, 정소와 피를 섞은 음식을 먹였다. 보거톡, 테트로도톡신, 청산가리보다 수십 배 강한 신경독소다. 해독제가 없다. 먹이면 죽는다. 그리고 의심받기 어렵다. 실패했다. 독의 양이 부족했다. 그날 이은혜가 조연수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다. 나중에 삭제된 기록에서 복구됐다. 알이 없어서 이번 판도 지질 듯. 지지. 게임에서 지겠다는 표현이다. 사람의 목숨을 놓고 게임이라고 했다. 조연수가 답했다. 피나 다른 것들로도 갈 수 있대. 이은혜가 다시 보냈다. 근데 왜 쟤 멀쩡하냐? 쟤. 그것이 윤 씨를 부르는 방식이었다. 이 메시지들이 훗날 살인 고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됐다. 두 번째 시도. 낚시터의 새벽 2019년 5월. 보거 독이 실패했다. 방법을 바꿨다. 이번에는 물을 이용하기로 했다. 윤 씨는 수영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 2019년 5월 경기도 용인의 한 낚시터. 새벽이었고
어두웠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이은혜와 조연수는 윤 씨를 물에 빠뜨렸다. 이번에도 실패했다. 동행한 지인이 윤 씨를 발견했다. 물 밖으로 나왔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조연수의 전 여자친구가 나중에 이런 증언을 했다. 낚시터에서 돌아온 날 조연수가 했던 말이 있었다고. 오늘 일이 잘 안 됐다. 그게 무슨 말인지 그때는 몰랐다. 2번이나 실패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3번째 시도. 가평 용소 계곡. 2019년 6월 30일. 3번째 장소를 골랐다. 사전 답사가 있었다고 수사 기록은 말한다.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정목리. 용소 계곡. 날짜도 골랐다. 윤 씨 명의 생명보험의 만료일. 2019년 6월 30일. 보험이 만료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그 전에 끝내야 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날 계곡에서 윤 씨에게 다이빙이 강요됐다.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내리는 것이었다. 구조장비 없이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왜 들어갔을까? 8년의 가스라이팅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윤 씨가 뛰어내리기를 주저하자 이은혜가 말했다. 내가 대신 뛰겠다. 그 한마디로 분위기를 만들었다. 윤 씨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윤 씨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올라오지 않았다. 구조가 없었다. 오후 8시 24분. 윤 씨가 사망했다. 자정까지 남은 시간 3시간 36분. 보험은 그날 자정에 만료됐다. 그 전에 목적을 달성했다. 보험금과 착취의 끝. 죽은 남편의 돈. 윤 씨가 사망한 지 4개월 뒤 이은혜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8억 원. 보험회사는 지급을 거절했다. 사망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이유였다. 이은혜는 소송을 냈다. 자신의 돈이라고 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이은혜는 그 이후에도 숨진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아왔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윤 씨 양자로 입양시켜뒀다. 윤 씨가 살아있을 때 윤 씨도 모르는 사이에 죽은 후에도 윤 씨에게서 뽑아낼 것을 챙겼다. 윤 씨의 통장에 단 한 푼도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다. 16년 대기업 직원이었던 사람의 통장이 텅 비어 있었던 이유가 8년 동안 전부 빼앗겼기 때문이었다. 도주. 수사망이 좁혀왔다. 재수사가 시작됐다. 수사팀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범행 현장의 보험사기 목격자 역할을 할 지인들이 항상 동행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전 답사 정황. 반복된 패턴. 지워진 디지털 기록들. 2021년 12월 검찰이 1차 조사에서 결정적 증거를 들이밀었다. 삭제됐던 텔레그램 메시지가 복구됐다. 보고 독을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 죽지? 궁지에 몰렸음을 직감한 이은혜와 조연수. 다음날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도주였다.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았다. 50여 건. 체포영장, 통신영장, 계좌 추적, 배달 대행업체 의뢰 내역까지 전국에 잠복조를 깔았다. 잡히지 않았다. 조력자들이 있었다. 오피스텔을 빌려줬다. 돈을 댔다. 숨겨줬다. 나중에 이 조력자들 중 일부는 범인 도피 방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3월 검찰이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 공개 수배. 이은혜와 조연수의 이름과 얼굴이 전국에 공개됐다. 이 두 이름이 대한민국 전체에 알려지는 데는 며칠이 걸리지 않았다. 국민들의 제보가 쏟아졌다. 전국에서 봤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허탕이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이은혜는 도주 중에도 치밀했다.
담당 검사가 인사이동을 할 때까지 버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까지 작성해놨다. 잡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나름의 전략을 짰다. 그 치밀함이 오히려 이 사람들의 본질을 보여줬다. 2022년 4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 도주기간 4개월. 검거 일주일 뒤 그 오피스텔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안방 천장 속에서 나왔다. 휴대전화 5대, 노트북 1대, USB 1개, 천장 속에 숨겨놨던 것들이었다. 재판, 무기징역과 징역 30년. 재판이 시작됐다. 이은혜는 법정에서 말했다. 오빠를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렸다. 조연수는 강압 수사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배심원들은 달리 판단했다. 만장일치였다. 1심 선고. 이은혜 무기징역, 조연수 징역 30년. 2심도 같았다. 재판부는 두 마디를 남겼다. 양심의 가책이 없다. 숨질 때까지 범행을 계속했을 것이다. 2023년 대법원이 이은혜의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보험금 8억은 받지 못했다. 2023년 법원이 청구를 기각했다. 확정됐다. 이은혜의 딸을 윤씨 양자로 입양한 건도 정리됐다. 검찰이 입양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이은혜의 전 남자친구가 2014년 태국 파타야에서 스노클링 중 사망한 사건이 있다. 이번 기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건도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 남성의 친형이 공개 발언을 했다. 타살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아직도 답이 없는 질문으로 남아있다. 태국의 질문. 윤씨 이전에 나는 이 사건을 파고들면서 계속 태국이 머릿속에 남았다. 2014년 태국 파타야 산호섬 인근 바다. 이은혜의 당시 남자친구가 스노클링을 하다가 사망했다. 이은혜가 함께 있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경찰이 이 사건도 조사했다. 하지만 기소 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증거가 없었을 것이다. 오래된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계속 이 생각이 든다. 윤 씨가 처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형사의 마지막 생각. 나는 30년 동안 범죄를 봐왔다. 이 사건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은 사건 중 하나다. 이유가 있다. 직접적인 폭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8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한 사람을 무너뜨렸다. 돈을 빼앗고, 사람을 끊고, 판단을 지웠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뜨린 사람을 이용해서 스스로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었다. 6천만 원 연봉의 대기업 직원이었다. 직장 동료에게 3천 원을 빌려야 했다. 장기를 팔겠다는 글을 올렸다. 아내의 내연남에게 아내가 무섭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수영도 못하면서 4m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내렸다. 왜 뛰어내렸을까? 8년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 8년이 이 사건의 진짜 범행이었다. 계곡에서 일어난 일은 8년의 마지막 단 한순간이었을 뿐이다.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를 오래 생각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 윤 씨는 이은혜를 의심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8년 동안 그럴 능력을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가스라이팅이 무서운 이유가 그것이다. 피해자가 피해자인 줄 모른다. 마지막 순간까지. 에필로그. 계곡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 가평 용소 계곡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온다. 물소리가 들린다. 아이들이 뛰어든다. 그 물이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에 무엇을 품었는지 거기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다. 이윤혜는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이다. 조연수는 징역 30년, 보험금 8억은 받지 못했다. 윤 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16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했던 사람, 통장에 단 한 푼도 없었던 사람, 아내가 무서워서 아내의 내연남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사람, 그 사람이 윤 씨였다. 나는 이 사건 파일을 닫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오래 들여다봤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어디까지가 지배일까?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는 건지, 지배하는 건지, 그 경계를 알아챌 수 있을 때 이미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 계실 때, 무료하실 때 제 이야기가 작은 말동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 제일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요즘 낮 햇살은 제법 따뜻해졌는데 몸은 아직 겨울이 남아있을 때잖아요. 환절기 건강 꼭 챙기시고 곁에 계신 분들이랑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